여러분, 요즘 다들 AI 반도체 하면 HBM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큰 돈이 움직이는 전쟁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금광으로 달려갈 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금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삽을 팔아야죠. 2020년 이후 AI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게임 체인저. 그게 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아마 몇 년 뒤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들입니다. 첫째, AI 시장이 거품인지 아닌지 데이터로 한번 따져보고요. 둘째, 메모리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 전쟁, 또 보이지 않는 공급망의 힘까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뭔지도 알아보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AI 시장, 이거 정말 뜨거운 열기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일까요? 말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저희는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데이터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이분이 작년에 AI는 버블이다. 나는 숏에 베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논리가 꽤 날카로워요. 2년마다 성능이 몇십 배씩 좋아지는 칩이 계속 나오는데 구형 칩의 가치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겠냐는 거죠. 심지어 기업들이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회계적 착시까지 지적했어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핵심 칩 H100의 시간당 임대료 지수입니다. 마이클 버리 말대로라면 신제품 블랙웰이 나오면서 H100 가격은 폭락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더니 오히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시장의 실제 수요가 예상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내고 AI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제 논점은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AI는 더 많은 걸 기억해야 하고 데이터는 더 빨리 움직여야만 해요. 바로 이 병목 현상, 이 지점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메모리의 혁명. 모두가 HBM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조용히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KB 캐시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포스트잇 붙여놓잖아요. 딱 그거예요. AI가 추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자주 쓰는 정보들을 이 KB 캐시에 포스트잇처럼 딱 붙여두는 거죠. 그럼 훨씬 빠르고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AI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포스트잇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HBM과 HBF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AI 학습의 시대에는 속도가 왕이었죠. 그래서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올린 HBM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추론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속도만큼이나 용량이 중요해졌어요. 그 수많은 포스트잇, 즉 KB 캐시를 저장하려면 HBM의 192GB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HBF. 낸드 플래시를 활용해서 용량을 무려 4096GB까지 20배 이상 늘린 기술입니다. 역시 시장의 지배자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를 이미 준비해 뒀습니다. 그게 바로 ICMS입니다. 추론 맥락 저장 장치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요. 폭증하는 KV 캐시만을 위한 전용 VIP룸을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 메모리와 SSD 사이에 새로운 메모리층을 만든 거죠.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설계입니다. 이 ICMS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숫자 하나만 설명해 끝납니다. 2027년 엔비디아 ICMS 하나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의 양이 전 세계 1년치 아이폰 생산량의 1.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그냥 수요가 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운오리 새끼 취급받던 낸드 플래시가 AI 시대의 핵심 부품 100조로 거듭나는 리레이팅에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세 번째 주제, 첨단 패키징 전쟁입니다. 칩이 똑똑해질수록 뜨거워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열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곧 성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삼성과 애플, TSMC 연합군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칩은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를 바로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공간 효율은 좋은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나는 뜨거운 열이 위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메모리가 이불처럼 꽉 덮고 있으니 열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여름에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칩이 제 성능을 낼 리가 있나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거인이 내놓은 해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삼성의 방식은 내장형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어요. D램 옆에 남는 공간에 구리로 만든 열 방출 통로, 히트패스 블록을 달아서 열을 쌩쌩 빼내는 거죠. 반면에 애플과 TSMC는 분리된 방 전략을 썼습니다. 아예 D램을 칩 위에서 옆으로 이사시켜서 열이 겹칠 일이 없게 원천 봉쇄한 겁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시장의 표준이 될지 정말 스릴 넘치는 관전 포인트 아닌가요? 자, 네 번째 이야기, 공급망입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반도체 칩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소재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일본 기업들이 꽉 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 칩이 복잡해지면서 칩을 올려놓는 기판도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CCL은 회로를 그리는 도화지, 유리섬유는 이 도화지가 열 때문에 휘지 않게 잡아주는 뼈대, 그리고 동박은 회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소재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소재 시장을요, 소수의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CCL의 강자 레조낙, 유리섬유 시장을 혼자 다 먹고 있는 니토덴코, 동박 기술의 리더 미쓰위. 한마디로 이들이 없으면 AI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레조낙이 3월 1일부터 CCL 가격 30%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통보를 해버렸어요. 협상이 아니라 통보.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입니다. 이제 힘의 추가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 가격 인상은 도미노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AI 칩의 원가를 끌어올릴 거고 관련 소재 기업들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다섯 번째,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힘이 그냥 GPU를 잘 만들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생태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이런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산을 맡는 GPU, 데이터 처리를 돕는 DPU, 서버들을 묶어주는 초고속 네트워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메모리 IC MS까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하드웨어를 CUDA라는 자기들만의 독점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묶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경쟁사들이 GPU 칩 하나 간신히 따라잡으려고 낑낑댈 때 엔비디아는 이미 생태계 단위로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메모리. ICMS 덕분에 낸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소재. 낸드 공정에 쓰이는 시가객의 솔브레인, 프로브카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샘CNS 같은 숨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셋째, 장비. 낸드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 SK하이닉스의 낸드용 프로브카드를 공급하는 마이크로투나노가 빛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패키징. HBM이든 HBF든 칩을 쌓아 올릴 때 꼭 필요한 핵심 접합 장비, TC본도의 절대 강자,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삽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어요. AI 혁명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AI 서비스 뒤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HBM 다음에 진짜 전쟁은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메모리, 패키징, 소재, 장비 전반에 걸쳐서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시장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